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라고 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있고 항의 개수,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리합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는지를 좀 확인을 잘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것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리법은 잘 안 쓰고 복리법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붙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100만 원 뭐 연이율이 좀 계산하기 쉽게 뭐 10%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그런데 이제 원금이 얼마냐라고 하면 원금은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00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얼마냐라고 하면 100분의 10 이렇게 잡으면 이자가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0만 원 곱하기 1.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110만 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복리법이라는 거는 그 다음 해에 또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해로 줄 때는 현재 나의 원금은 얼마가 돼 있다? 100 곱하기 1.1, 11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1 쓰면 뭐가 되고요? 원금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그 돈에 뭐가 돼? 이자가 되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100 곱하기 얼마가 된다? 1.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3년이 지나면 100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1.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10%의 이율로서 n년 후다. 이렇게 되면 n년 후에 나의 돈은 얼마가 된다? 100 곱하기 1.1의 n제곱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 사실은 약간 등비수열의 어떤 값들을 가지게 된다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복리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약간 이거는 경제 상식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일단 우리 가장 유명한 적금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적금. 그럼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기수불, 기말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기말불, 기수불에서 실제 사용하는 건 당연히 기수불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말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거냐면 기수불부터 먼저 볼게요. 1. 기수불. 그냥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봐봐. 내가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근데 적금이라는 거는 같은 액수의 돈을 정기적으로 넣는 게 적금이야.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 해 초에도 얼마를 넣고 100만 원을 넣고 그냥 100만 쓸게요. 그리고 4번째 초에도 100만 원을 넣어서 3년을 한번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내가 찾아가는 시점이 언제인가 라고 하면 기수불은 초에 넣은 다음에 그 해 말에 찾아가는 게 기수불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날 내가 이제 합산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합산해서 찾아가는 건데 얼마 받아? 하면은 300만 원. 이러면 참 계산 편한데 그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의 편의상 비현실적이더라도 10%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날 기준으로 보면 과거 1년 전 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해? 1년치만큼의 뭐를 맞춘다? 이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이날 기준으로는 과거 2년 전 돈이잖아. 이게 더 큰 돈이지 얘보다. 액수는 같지만. 그러니까 얘는 몇 년치 이자를? 2년치 이자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3년치 이자를 이렇게 붙여서 요 날에 딱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날의 돈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날 기준으로 이 돈들을 다 더하면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들 첫째 항은 누구죠? 네가 첫째 항이잖아. 그지? 공비는 누구야? R이 공비잖아. 그죠? 1.02, 1.1.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 3개. 등비수열에 합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돈을 몇 번 넣었어? 3번. 그러니까 항이 몇 개? 3개. 돈을 12번 넣으면 몇 번? 12개. 뭐 그런 거죠. 항의 개수는. 첫째 항은 요것만 잘 보면 되겠고,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뭐 굳이 적어보자면 등비수열의 합에 100 곱하기 1.1 이게 이제 첫째 항이 되고요. 1.1이 공비가 되고 항의 개수 세제곱에 빼기 1에 여기는 1.1 빼기 뭐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요 돈이 나의 원리합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말불이 뭔데? 여기서 기말불을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기말불은 매해 말에 찾아가요, 돈을. 그러니까 1말에 100만 원을 넣고 2말에 100만 원을 넣고 3말에도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기말불은 독특하게 이걸 넣고 다음날 돈을 바로 찾아가요. 이게 기말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돈을 뭐하러 넣어? 그잖아. 근데 이게 좀 이따가 할부 개념에서 또 쓰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말불은 매해 말에 넣는 건데 마지막 돈을 넣자마자 바로 찾아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돈 찾아가는 날이 요 날이다. 이러면 기말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넣은 다음 날이니까 뭐 값어치고 나발이고 그냥 너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넣었던 100만 원은 몇 년 동안 넣어놨어요 제가? 1년. 그러니까 너는 1년치 이자를 붙이면 되는 거고, 너는 그러면 2년치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세 개의 돈이 또 무슨 수요를 이뤄? 등비 수요를 이루니까 얘는 등비 수요의 합으로 첫째 항에 1.1에 돈 몇 번 넣었어요? 3번. 그러니까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선생님 여기 2인데 이게 아니야? 3번 넣었잖아. 그죠? 1개, 2개, 3개. 그지? 빼기 1. 그리고 너는 뭐가 된다? 1.1 빼기 1이 된다. 이 얘기야. 뭘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게 중요해요? 첫째 항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첫째 항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넣자마자 다음날 바로 찾아가니까 이자가 없다고. 그죠? 그리고 공비는 어차피 똑같이 얼마? 1.1 이렇게 되는 거고, 항의 개수는 몇 개? 3번 넣었으니까 3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등비 수열의 합으로 모든 게 딱 끝이 납니다. 되죠? 그래서 일단 적금에서 기수불 이런 걸 한번 봤고요. 연금이랑 그 할부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데 하나씩 더 얹어지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10만 원씩 12개월로 늘 겁니다. 12개월. 그리고 이율은 똑같이 5%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이율 5%면 진짜 완전 이거 고리 대금인데,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자, 누구로? 기수불로 한번 적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초에 얼마? 10만 원. 2초에 얼마? 10만 원 해서 몇 개월을 넣어요? 12개월을 넣습니다. 그쵸? 그러면 12초에 얼마를 넣어요? 10만 원을 넣어요. 그런데 나도 지금 기수불이라고 했어. 그죠? 초에 넣고 찾아가는 건 언제 찾아가겠다? 12 말에 찾아가겠다. 이게 기수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날 찾아가면 요날 기준으로 얘는 1년의 시간이 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년치의 이자를 뭐해서? 붙여서, 한 달치의 이자를 붙여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누구는? 또 11초에 넣었던 10만 원은 또 몇 달치? 2달치의 이자를 이렇게 가져서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걸 나는 다 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을 이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등비 합 공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끝까지 다 쓸 필요 있을까? 없지.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 공식 세우는 거는? 계산은 첫째 항 얼마? 10 곱하기 얼마? 1.05 이렇게 되는 게 첫째 항. 공비 얼마? 그치. 공비는 1.05가 되지. 항의 개수 몇 개? 12개. 돈 몇 번 넣니? 12번 넣었잖아. 그쵸? 그럼 항 몇 개? 12개 빼기 1 이렇게 쓰고 뭐라고 쓰면 돼? 1.05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내가 찾는 전체 적금 금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기수불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초에 돈을 넣어서 그 해 말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내가 돈을 3번 넣었다고 치면 마지막 넣은 돈은 1년치 이자가 붙고 시작하니까 첫째 항이 뭐예요? 100 곱하기 1.05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이자가 한번 붙은 상태가 첫째 항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내가 기말불이라고 해서 말에 돈을 넣어서 100만 원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적금 계산을 한다면 마지막에 넣은 이 기말불에서는 얘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 돈이 그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1년치, 2년치의 그게 붙는 거죠. 그럼 실제로 등비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항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 항은 얘는 이자가 하나 붙고 시작하는 거고 얘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공비는 어때요? 똑같이 둘 다 1.05. 항의 개수는 똑같이 돈을 넣은 횟수인 몇 번? 3번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둘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첫째 항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우리 감정이입을 해서 현실 세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돈을 넣고 다음날 바로 찾아가면 뭐하러 넣어?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이런 기말불이 없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만든 거고 실제로 기말불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말이라는 것도 그냥 편의상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3월 31일 날 내가 이렇게 돈을 맡겼다면 이해되시죠? 그날 기준으로 한 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초고 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다?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죠? 한 달째 이자가 붙은 게 첫째 항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기말불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왜 배웁니까? 기말불을 하면 바로 여기서 배우는